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수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장성한 이후에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나름대로 숨기고 있지만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차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정체성에 관한 것일 것 같아요. 모세는 과연 이집트인인가 히브리인인가? 자기 자신은 겉으로는 이집트 사람을 표방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히브리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로서 이집트 공사감독관에게 맡고 있는 것을 보자 이집트 공사감독관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주죠. 그런데 그 다음날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히브리인으로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어떤 모세의 정체성, 이것이 무엇과도 저희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모세가 분명히 이집트의 왕자인데, 왕자면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일이 들킬까 두려워하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왕자면 그냥 평범한 공사감독관 한 명 정도는 죽여도 고대 사회에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크게 문제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왜 도망을 갈까요? 이게 모세에게 죽을 만한 위험한 일이었을까요?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때 차라리 모세가 그냥 일반적인 부유한 가문이었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었다라는 지점을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뭐 이집트 왕조가 어느 시점이냐, 뭐 어떤 분들은 람세스 2세 때다, 어떤 분들은 투투모세 3세 때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것, 명확한 것은 모세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보통 특히 투투모스 3세로 보는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공주, 하셉스투 공주가 섭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주의 아들이다 그러면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빈틈을 보이면 정적이 제거되는 거죠.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되게 흔했잖아요. 형제 사이에도 하나의 왕좌를 놓고 이 왕이 될 수 있는 왕위 계승권자들이 여러 명 있을 때에는 제거해 버리는 거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요. 자신이 원래 노예 출신의 히브리 민족 그 핏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그런 어떤 그 왕위 계승권자들의 알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히브리적 정체성을 철저하게 숨겨야만 했어요. 철저하게 숨겨야만 하는 거죠. 만약에 혹시라도 모세가 거기서 이 노예 출신인 그런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 순간 모세는 저자가 히브리 민족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한다거나 뭐 본인이 그럴 의도가 전혀 없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사용해서 곤경에 빠뜨리고 모세를 음모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히브리인의 편에 서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을 죽였다가 아니라 이 왕자가 사실은 이집트에서 제거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마련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도망을 갔겠거니 저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모세가 도망간 땅 그곳에서요, 모세는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는데요.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여기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모세는 내가 타국에서 계기되었다 하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자, 여기서 사실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의미까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걸 보면 이 문맥에서 이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것 좀 눈치챌 수 있죠. 누구라도 눈치챌 수 있게 만들었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타국에서 계기되었다. 사실 뭐 해석에 좀 차이는 있지만 많은 학자분들은 이 문장의 시제를
이제 과거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였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나그네였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타국이 모세가 말하는 시점에서 지금 있는 곳이 아니라 모세가 말하는 시점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곳인 거죠. 모세가 지금 이 미디안 땅에서 내가 전에 있었던 그곳에서 나는 나그네였었다라고 말할 때 전에 있었던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이집트인 거죠. 모세가 이집트에 살 때 모세는요,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 히브리인도 아닌 애매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19절에 보면요, 모세를 일컬어서 이 모세를 만난 이드로의 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에서 지켜줬다 말합니다. 모세를 이집트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모세는 이집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 스스로는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도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모세가 있을 곳이 없었던 거죠. 말하자면 이집트 땅에 살던 모세는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드디어 이곳에 와서, 이 광야에 와서 여기서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아내도 생기고 자녀도 생깁니다. 그리고 자녀의 이름을 게르솜, 내가 그곳에서 나그네였었다 라고 짓는 거죠. 오늘 본문 이렇게 묵상할 때 저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은 어쩌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너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 너는 여기서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때 우리는요, 사실 완전히 그걸 다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마음 같아서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땅에는 전혀 발을 딛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현실은 분명히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게 또 전부는 아니에요. 땅에 발을 딛고 이집트 왕자로서 살아가는 게 모세에게 있어서 전부는 아니에요. 만약에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 살아가기를 선택했었다면 모세에게 이런 정체성의 혼란은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본문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를 선택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난받는 내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도록 그 길로 걸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안 딛고 그냥 하늘에만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곳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낍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나그네인 거죠. 나그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그 나그네로 살아가고, 사실 미디안에 있어도 모세는 여전히 나그네일 수 있지만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가족과 함께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해나가게 되죠. 이집트에 돌아갈 때요, 모세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 십보라가 같이 돌아가진 않지만 뭐 아론이라든지 미리암도 모세의 가족들이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이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 개개인은요, 이 땅에서 다 나그네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가족이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우리의 가족인 거죠. 이 나그네된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서로에게 이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